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따뜻한 이야기 달무리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며 잠시 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첩첩산 중 그곳에는 일찍 영감을 떠나보내고 평생을 홀로 거친 산비탈을 일구며 살아온 장막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터라 산짐승이 울부짖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담력의 소유자였지요. 동짓달의 어느 몹시 추운 밤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가마솥에 팥을 한가득 붓고 귀신을 쫓는다는 붉은 팥죽을 쑤기 위해 장작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푸른빛으로 변했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함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의 명을 받고 내려온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승사자 무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승에 파견을 나온 초보 사자였습니다. 그는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최대한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헴, 내 인연 장막내! 내 명줄이 다하여 내가 널 데리러! 아이고, 깜짝이야. 남의 집 문은 왜 함부로 열어젖히는 게야? 저승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내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하며 엎드리기는커녕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주걱을 휘두르며 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입고 밤중에 남의 집엔 왜 기어들어와? 신발에 흙이나 잔뜩 묻히고 말이야. 당장 대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호령에 초보 저승사자는 당황하여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게다가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붉은 팥죽의 냄새는 음기의 존재인 저승사자에게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할멈이 저승사자를 보고도 겁을 상실했단 말이냐? 나는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고 온! 염라인지 보라인지 난 그런 거 모르고 남의 집 장판에 흙 묻힌 거 안 보여? 당장 걸레 가져와서 닦아! 할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초보 사자는 얼떨결에 품에서 저승 명부를 꺼내 들고 허둥지둥 글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강원도 산골짜기! 붉은 기와집에 사는 70살 장막내! 어라! 명부를 이리저리 뜯어보던 저승사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찾아와야 할 사람은 강원도의 붉은 기와집에 사는 장막내였는데 융통성도 없고 방향 감각마저 지독하게 없던 이 초보 사자가 그만 함경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동명이인 장막내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막내 할머니는 명부에 적힌 수명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남은 아주 정정하고 괄괄한 할머니였지요. 아뿔싸. 첫 임무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다니. 이를 어쩐다. 저승사자가 명부로 얼굴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승사자의 손에 무언가를 턱하니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팥죽을 젓던 커다란 나무 주걱이었습니다. 멀대같이 서서 뭐해? 온 김에 이 팥죽이나 눕지 않게 잘 져. 나는 뒷간 좀 다녀올 테니까. 예? 저기요 할머니! 저는 사람 목숨을 거두는 저승! 참말 말고 팍팍 쳐. 파닥 늘어붙으면 아침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할머니는 쿨하게 뒤를 돌아 방문을 나서버렸고 방 안에는 당황한 초보 저승사자와 펄펄 끓는 가마솥만이 남겨졌습니다. 저승의 법도를 지키러 온 무시무시한 사자가 얼떨결에 이승의 할머니 집에서 팥죽 젓는 머슴 신세로 전락해 버린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저승사자 평생에 이런 수모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냉기를 뿜으며 사람의 넋을 빼놓아야 할 손으로 펄펄 끓는 팥죽을 젓고 있다니요. 이건 꿈이야. 저승 교육원에서도 이런 상황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초보 사자는 할매가 돌아오기 전 얼른 명부를 다시 고쳐 쓰고 몰래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할매가 쑤어놓은 팥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양기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젓고 있느냐? 어디 보자. 바닥 안 눌어붙게 잘 저었어. 뒷간을 다녀온 막내 할매가 들이닥쳤습니다. 할매는 사자의 손에서 주걱을 뺐더니 팥죽 칸을 보며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사자는 이때다 싶어 헛기침을 하며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에헴, 이보시오. 노인장. 아까는 내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분명 명부를 들고 온 저승사자. 사자든 개든 우리 집 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여기 앉아. 할매는 사자의 말을 툭 끊어버리고는 커다란 사발에 팥죽을 한 가득 담아 사자 앞에 턱하니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위에는 뽀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지요. 저승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이승의 음식을 먹지 않소. 나는 오직 영혼에... 꼬르르르. 그 순간 사자의 배 속에서 배신감 섞인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승에서 이승까지 먼 길을 오느라 만 하루를 꼬박 굶은 상태였습니다. 막내 할매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거봐. 배 속에서는 정직한 소리가 나는데 입만 살았구먼. 얼른 먹어. 아침엔 나무도 하러 가야 하니까. 나무요. 내가 왜 나무를... 그럼 공짜로 팥죽 얻어먹고 그냥 갈 생각이었어? 요새 젊은 놈이 도포만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말이야. 할매의 기세에 눌린 사자는 결국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알심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먹는 순간 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이 맛은 저승 식당에서 팔던 맹물 같은 미역국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팥죽의 맛에 취해 사자는 체면도 잊은 채 고개를 쳐박고 팥죽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매는 사자의 검은 갓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먹네. 다 먹었으면 저 마당 구석에 있는 도끼 들고 나와라. 겨울 나려면 장작이 산더미 같이 필요하니까. 결국 사람 데리러 온 저승사자는 할매의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린 채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에서 장작을 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승 최고의 엘리트를 꿈꾸던 사자의 이승적응기는 그렇게 눈물겨운 머슴 생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차! 아니, 이놈의 나무 토막은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마당 한 구석 저승사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낚아채던 그의 손은 이제 도끼 자루를 쥐느라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지요. 초보 사자는 땀을 닦으며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막내 할매를 흘겨보았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저승에서는 상위 1% 인재였는데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산더미 같은 장작도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사자는 주위를 쓱 살피더니 도끼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냉기가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놈의 나무들아! 사자의 명을 받들어 스스로 쪼개지거라! 얍! 하지만 그 순간 뒤통수에 매운 손맛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나무는 안 패고 웬 헛손질이야? 장작에 불이라도 붙여주나 했더니 왜 생나무를 얼리고 있어? 할매가 던진 나물 바구니에 맞은 사자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승의 냉기는 장작을 쪼개기는커녕 할매가 불을 지펴야 할 나무들을 꽁꽁 얼려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니!
할머니, 제가 이건 좀 더 빨리 하려고. 빨리는 무슨. 요새 젊은 놈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저녁 얻어먹고 싶으면 당장 저 얼음 다 녹이고 장작 10토막 더 패놔. 사자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염라대왕님도 자기한테 이렇게는 안 시켰는데 말이죠. 그런데 투덜거리며 다시 도끼를 잡으려는 사자의 어깨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솜이 듬성듬성 빠진 낡고 오래된 누비 조끼였습니다. 너 옷이 그게 뭐냐? 시커먼 게 얇기는 또 오지게 얇아가지고 산골추위가 장난인 줄 알아? 그거라도 걸치고 해. 사자는 멍하니 조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승의 온기였습니다. 할매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영감이 생전에 입던 건데 덩치도 비슷하니 맞겠네. 너 그러다 감기라도 걸려서 우리 집에서 죽기라도 하면 내가 너 저승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알았어? 아니, 제가 원래 저승에서 와. 잔말 말고 입어. 그리고 장작 다 패면 저기 헛간에 구멍 난 데나 좀 막아놔. 사자는 얼떨결에 낡은 조끼를 꿰어 입었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가슴팍을 타고 스며들자 왠지 모르게 도끼질이 아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매의 호통 속에 담긴 투박한 정을 느끼며 저승사자는 자신이 사람을 데려가야 할 사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열심히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 산골짜기 외딴 집 정반대의 존재인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저승의 기운 대신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와 묘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골짜기 초가집에 매서운 한겨울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저승사자는 할매가 준 낡은 조끼를 피부처럼 입고 이승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버렸습니다. 아침엔 장작을 패고 낮에는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을 몰래 빼먹다 등짝을 맞고 밤에는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할매가 구워주는 군고구마를 얻어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할머니 고구마가 아주 꿀맛입니다요. 동치미 국물 좀 더 없습니까? 어이구, 귀신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먹는 건 아주 머슴대회 창원이여. 겉으로는 퉁명스러워도 할매는 사자가 먹을 고구마 중 제일 크고 달콤한 것만 골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사자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승의 서늘하고 외로운 삶은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에 갑자기 섬뜩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일순간 꺼져버렸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함께 방문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한심한 놈! 이승의 파견을 나가더니 석 달째 연락 두절이 되어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그곳에는 먼지 하나 없이 반듯한 검은 도포를 입고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는 선배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보 사자는 먹던 고구마를 떨어뜨리고 벌벌 떨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선배님, 그게 아니라 제가 데려가야 할 장막내 할머니가 기가 너무 세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선배 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품에서 명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데려갔어야 할 강원도 장막내는 벌써 석 달 전에 다른 팀이 수거해갔다. 여긴 함경도 아니더냐? 길을 잃어도 유분수지. 네, 그럼 이 할머니는 명줄이 아직 20년이나 남은 게 맞습니까? 아유, 다행.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짐을 싸서 저승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사자가 멋쩍게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뒤를 돌려는 순간 선배 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잠깐! 명부를 다시 보아라. 본래 수명은 20년이 남았으나 운명이 꼬였구나. 오늘 밤 자시
밤새 내린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낡은 초가집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함경도 장막내는 그 잔해에 깔려 명을 다하게 되어 있다. 예, 지붕이 무너진다고요. 초보 사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나. 이승의 법도를 어긴 벌로 내가 직접 오늘 밤 이 할멈의 혼을 거두어 저승으로 압송하거라. 만약 이 운명을 거스르고 인간의 생사에 관여한다면 넌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 것이다. 선배 사자는 매몰찬 경고를 남긴 채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낡은 초가집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위로는 이미 무시무시한 두께의 눈이 위태롭게 쌓여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막내 할매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까 먹다 남은 군고구마 화로에 다시 데워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먹어. 낡은 조끼 하나 입고 어딜 쏘다니는겨? 투박하지만 따뜻한 할매의 목소리. 사자는 자신의 가슴팍을 덮고 있는 할매의 영감님의 낡은 조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승의 무서운 형벌과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정을 내어준 할매의 목숨 사이에서 초보 저승사자는 가혹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삐걱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고구마를 까먹는 할매를 보며 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나는 저승사자다. 이승의 생사에 관여하면 악귀가 된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 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할매가 무심하게 쥐어준 낡은 누비 조끼였습니다. 사자는 눈물을 닦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가 서늘한 저승의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무를 얼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려는 석가래와 대들보 사이사이에 저승의 얼음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운명이 지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지붕이 안 무너지게 박제를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사자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냉기를 뿜어내 지붕을 꽁꽁 얼려 붙였습니다. 저승의 힘으로 얼린 얼음은 강철보다 단단해져 폭설의 무게를 거뜬히 견뎌냈지요.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할매는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이구, 간밤에 눈이 엄청나게 왔네. 근데 이놈의 사자 녀석은 어디 갔어? 그때 마당 구석에서 눈사람처럼 꽁꽁 얼어붙은 사자가 애취하며 나타났습니다. 선배 사자가 나타나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지붕을 얼려서 운명을 지연시키다니! 이런 해괴한 꼼수를 쓰다니! 초보 사자는 당당하게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붕에 인테리어를 좀 한 것뿐이죠. 지붕이 안 무너졌으니 할머니도 안 돌아가신 거고, 그럼 제가 거둘 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수첩 보십시오. 수거 실패라고 적었습니다. 선배 사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 웃더니 에라이, 이 사고 뭉친 녀석아. 100일 뒤에 다시 명부가 갱신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지켜라. 라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매는 꽁꽁 언 사자를 끌고 들어가 따뜻한 팥죽을 내밀었습니다. 이놈아, 밤새 밖에서 뭘 한 거야? 얼른 이거 먹고 몸 녹여. 장작은 내가 패놓을 테니까. 사자는 눈물을 섞어 팥죽을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0일 뒤에 또 지붕이 무너지면 그땐 아예 기와집을 지어버릴 테다. 방향치 초보 사자와 무서운 막내 할매의 기막힌 동거는 그렇게 100일의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산골짜기 작은 집에는 오늘도 할매의 호통 소리와 사자의 억울한 대답이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